영화를 보면서 가장 좀 매료됐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 할머니들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영화의 중추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들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한다면 물론 그때 피해자나 관계자들의 인터뷰는 뭐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 아니면 그 안에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인터뷰나 뭐 본인들의 어떤 연구 결과나 뭐 논문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 영화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철저히 좀 뭐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100% 거의 할머니들의 증언들로만 이루어지는 근데 그런 어떤 감독님의 의도가 있으셨나요? 보통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좀 목적이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좀 더 영화 쪽으로 더 편향되게 가고 싶었으니까 영화의 힘을 좀 더 추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나 감정 같은 것들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4.3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이나 혹은 그런 정보 전달의 측면은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있다고 한다면 좀 맨 처음에 나오신 그 이제 양롱옥 할머님의 어떤 이야기들 거기서는 약간의 좀 4.3의 개요 같은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 역사적인 설명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대신에 그런 감정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인식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좀 치중을 했던 것이죠. 지금 뭐 영화적인 어떤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영화적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되게 좋았던 지점이 촬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할머님들의 증언이 나오고 그것에 관련된 제주의 지형이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할머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건과 배경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관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일종의 인서트처럼 그런 촬영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촬영 감독님이랑 어떻게 작업을 같이 하셨는지. 네, 촬영 감독이 저. 진짜. 네. 아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면 되니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시키면은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좀 많이 힘든 걸 시키기도 좀 뭐하고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이렇게 시키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촬영하는 게 가장 속편하죠. 뭐 제가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데까지 찍어볼 수 있고 뭐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저것도 찍어볼 수 있고 뭐 즉흥적으로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촬영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촬영을 부탁했던 분들은 보조 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 분은 이제 그 제주 그때 추념식 때의 70주년 때였죠. 그때 그 해원상생 구슬을 할 때 그 촬영을 해준 친구가 있었고 또 한 분은 그 서대문 평무소에서 그 트래킹 샷을 갖다가 짐볼 샷으로 이렇게 찍어주신 분이었는데 짐볼 샷은 제가 잘 못 찍으니까 그분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거 외에는 그냥 제가 이제 촬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감독님이 애초에 그런 이 영화 속에서 필요한 그런 이미지들을 구상했을 때 혹은 이제 실제로 마주했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셨나요? 예, 아무래도 목표가 역사적인 지식의 전달은 아니니까 일단 역사적인 자료 화면처럼 보이는 화면은 다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옛날 사진이나 뭐 옛날 필름들은 그냥 사용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제가 원하는 건 4.3의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은 제주도의 자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관광 산업에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은 아니고 뭐 제주도 그 4.3의 혹독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풍경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런 장면들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촬영까지 이제 감독님이 하셨던 걸 몰랐어서 그거에 뭐 로케이션 헌팅에 뭐 이런 걸까지 다 생각하면 사실 9년이면 굉장히 빨리 하신 거네요. 9년 아니에요. 6년입니다. 6년이면 엄청 빨리 하신 거네요. 생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빨리 했다고는 어렵지긴 하죠. 예.
제가 이 질문들을 가만히 이제 또 여러 번 저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보면서 울면 안 되니까 굳은 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도 몇 번 보고 왔는데 이 질문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 뭐 필요한 질문들이지 그리고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보다가 아니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볼수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마음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왜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또 피해자에 대한 증언을 들어야 되는 이끌어내야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또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할 때 뭐 일종의 윤리서 약속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논문 쓸 때 실제로 그걸 지켜야 되는. 그 이분들이 질문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로 어떤 일종의 그런 뭐 전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윤리사학서라는 건 제주 4.3 그 면접조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했고요. 왜냐하면 4.3 때 그 도장을 잘못 찍었다가 고초를 겪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장을 찍어달라 혹은 사인을 해달라는 건 이건 너무 좀 큰일이 되는 거고 무리한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저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연구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감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신 이제 도민연대 선생님들이 실제로 제주분들이시고 계속 조사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나오신 이제 5분의 할머님들은 사실 제가 받은 인상은 이분들이 단순한 피해자분들은 아니셨거든요. 피해자이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이후에 계속 살아오셨던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런 느낌이 저에게 굉장히 강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영화에 남기고 싶다. 뭐 역사에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뭐 이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영화로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엄청난 일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객분들 반응을 아까도 되게 자세히 봤어요. 어느 부분에서 답답해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더 놀라시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약간 개인적으로 다르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재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아 돌아왔더라. 근데 다시 갈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무슨 전쟁 영화처럼 좀 충격적이었는데 아까 감독님이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었지만 다 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혹시 여기서 공유해 주실 만한 그런 담지 못한 일화가 있었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고